안녕하세요. 연애세이 심리상담사 이재현입니다. 혹시 이별했는데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신가요? 지금 내 상황이 현실적으로 재회가 가능한지 아닌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으로 재회가 가능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별하면 많은 순간들을 후회하게 됩니다. 우수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알지 못했을까? 그때 왜 변하지 않았을까?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경험들 해보셨죠? 상대가 나에게 해줬던 말들이 이별 후에야 무슨 말인지 쏙쏙 알겠고요. 제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제가 공부할 때 참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여자친구가 아침 운동 함께 하는 게 로망이라면서 자신이 한두 달 운동비는 선물해 주겠다고 함께 다니자고 했었습니다. 또 백화점에서 이 가방 잘 어울리니까 선물해 주고 싶다고도 했었고, 머리 스타일도 바꿔보자면서 첫 번째 디자인은 자신이 선물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진짜 복이 많았죠. 근데 그때 저는 항상 다음에 라고 했습니다. 제 딴에는 공부도 안 하면서 올빼미짓 하고 있어 놓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 것 같고, 또 여자친구가 힘들게 번 돈 낼름낼름 받아먹으면서 이렇게 착취하는 사람인 것처럼 안 보이고 싶고, 그리고 한두 달 뒤에 진짜 스스로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두 달 이렇게 시켜줬는데 그 다음에 안 해버리면 또 너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해주는 것도 없는데 여자친구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사준 가방을 낼름 받으면서 이렇게 부담 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래도 아직 남자가 좀 더 선물을 해주는데 나는 뒷불 하나도 안 해주는데 이렇게 받기만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또 바버샵 가자고 했었을 때는 솔직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M자 탈모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다 내려놨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좀 머리털 입고 싶어가지고 들킬까봐, 그리고 또 돈도 비싼 것 같고 해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음에 라고 말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뭐 얻어먹으려고는 안 하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여자친구가 저에게 좀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고, 근데 제 자존심을 굉장히 고려해서 표현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음에라고 말하면서 변하지 않는 저에게 지적했구나, 이걸 알게 됐죠. 위에 말한 것처럼 여자친구는 제가 돈이 없어서 받는 것에 민감할 수도 있겠구나, 이것까지 고려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더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분도 그 마음 알아주는 참 좋은 사람 만나서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많은 걸 알게 해줬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끝나고 나서야 이별이 알려준 것들이 있으셨나요? 이럴 때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이번엔 정말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심정,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변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좋아하는지 알려주고 싶은데 상대가 다시 나에게 기회를 줄지, 그래서 재회가 가능한 건지 알 수 없어 굉장히 목이 메이고 속이 타들어가는 경험, 달라진 모습을 영영 보여줄 기회조차 없을까봐 미치겠죠. 저도 느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됩니다. 저 이거 할 때 드라마 치료도 받았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모든 경우에 재회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도 다시 안 만나고 싶은 연예인이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줄 확률이 100%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정말 현실적으로 어떤 경우에 재회가 가능한지 딱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만나는 것이 상대에게 이득이 될 때. 이것이 핵심인데요. 뭔 이해타산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 논리적으로 핵심입니다. 적어도 나를 만나는 것으로 인한 이득과 행복이 괴로움, 고통보다는 커야 됩니다. 나는 상대방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있고, 상대방을 만났을 때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만나려고 하겠죠. 반면 상대는 나를 만날 때 어떤 이득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서 뭐가 좋냐고요. 그것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합니다. 없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없다면 내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내 욕구만 채우려고 상대를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취약해져 있는 경우. 나와 헤어진 타이밍에 혹은 원래부터 상대방을 지탱해줄 인적, 물적 기반이나 환경이 없고,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상대가 약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또 헤어짐 후에 잘 지내다가도 어떤 시점에 전 애인에게 굉장히 힘든 순간이 찾아왔는데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가 생겼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에게도 의지가 불가능하고, 친구, 지인들이 없거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의지할 곳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겠죠. 또 물질적으로도 너무 쪼들리고 있으면서 자존감이 낮거나 낮아져서 애인에게 너무 많은 의지를 해오면서 버텨온 경우입니다. 스스로 서지 못하는 상태에서 달리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크게 의지했던 나라는 기둥이 훅 빠져나간 것이죠.
당장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재회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다만 이 정도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것이면 나를 만나며 굉장히 괴로웠던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다시 만나려는 본인이 변하려는 마음이 없거나 재회 후 잠깐 변하다가 똑같이 되돌아간다면 상대방은 더욱 크게 상처 입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다면 그대로 헤어지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만이 채워준 것이 있었고 정이 많이 든 경우. 단순하게는 상대방에게 다른 이성이 없는 경우도 있겠고요. 좀 깊이 들어가면 상대가 어린 시절부터 필요했던 간절한 무엇인가를 내가 오랜 시간 완전 맞춤형으로 채워줬던 경우입니다. 보통은 심리적인 것을 채워줬을 텐데 상대방의 인생 맥락에서 중요한 어떤 것을 내가 섬세한 퍼즐을 맞추듯이 채워주고 있었던 경우죠. 상대방 역시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신의 결핍을 지금처럼 섬세하게 채워지는 경험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움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똑같은 것을 채워줘도 채워주는 방식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나는 어릴 때부터 섬세하고 감정적인 이해와 공감, 돌봄을 받지 못해서 이것을 간절히 원해왔습니다. 현실에서는 원하는 만큼 해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애인이 이것을 99% 채워주는 거예요. 그 대신 애인은 너무 예민하고 나에게 집착하고 집요합니다. 다른 인간관계는 없이 나에게만 올인하고요. 더욱이 내 인간관계도 없애버리고 자기랑만 있자고 합니다. 이럴 때 숨 막혀서 헤어지고 싶고 현실적으로는 헤어지는 게 옳은 선택이라는 걸 알지만 내가 평생 원했던 이 섬세한 이해와 공감, 돌봄을 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라는 생각에 헤어짐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이죠. 네 번째, 이성적, 성적 매력이 강한 경우. 머리로는 계속 사귀면 똑같이 싸우면서 미친 연애 하겠구나 알면서도 다른 것은 전부 안 봐줘서 괴로워 죽겠어도 이성적, 성적 매력에 너무 끌려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강력한 것이냐면 자녀와 가정, 일상생활을 내팽겨치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논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호르몬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이기에 자신에게 이런 매력이 있다면 재회가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만난 후 똑같은 이유로 계속 싸우는데도 커플 상담을 받는 등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이 손잡고 싸우면서 지옥행 열차를 타는 것일 뿐입니다. 어떠셨나요? 똑똑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오늘 영상의 이야기를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방법을 찾아볼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딱 맞췄죠.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다시 만나고 싶은 그분과 재회하실 수 있는 극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만약에 이별하고 재회를 하고 싶어서 고통받고 있는 지인이나 주변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재회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